실제로 이거는 승인을 받은 포스팅인데, 이러고 나서 제가 어떤 글을 썼느냐, 국밀네일.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시는 이 애드센스 승인 좀 쉽게 받으실 수 있도록 실제로 제가 승인받은 블로그를 좀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승인받은 글을 보고 좀 참고를 하신다면 선구자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과감 없이 다 오픈을 하는 거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심리학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간단한 예시로 일단은 저는 이제 글을 19개 정도 쓰고 나서 이제 승인을 받았고요. 기존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000자에 20개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보다 글을 잘 썼거나 아니면 운이 좋았을 때 구글에서 좀 더 이런 승인을 잘해주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등락이 좀 있더라고요. 그 등락 포기에 따라서 좀 잘해주는 시기에 잘하면은 10개도 안 쓰고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썼는지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은 2개 정도 예시로 한번 뽑아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무거나 좀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발달심리학, 기초심리학, 이런 식으로 2개를 아무거나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달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썼는데요. 일단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는 카테고리는 심리학이라고 하나를 주제를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발달심리학이라는 주제를 썼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단에다가 발달심리학이라는 키워드를 꼭 넣어줬습니다. 자, 발달심리학이랑 이런 식으로 주제가 동일하게 가죠. 자, 그러면 로봇이 봤을 때도 이렇게 로봇은 코드를 볼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게 됩니다. 저희처럼 글을 읽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게 되는데, 그때 발달심리학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고 문단에도 똑같이 발달심리학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면은 더욱더 전문적인 글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키워드를 한 문단에 넣어주는 걸 추천드려요. 많은 분들이 제가 무료로 이제 승인 피드백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개를 보았을 때 이런 앞에 부분에 이 문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 빼고 사진만 바로 넣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키워드와 관련 없는 글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좋군요, 이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더욱더 추천드립니다. 그럴 때 보면 아쉽더라고요. 이런 걸 잘 쓰면 더욱더 승인을 잘 받으실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그러고 예전에는 저는 이제 글을 쭉 써가지고 글만 쭉 썼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단을 나누거나 그러지 않고 글을 쭉 쓰면서 승인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문단을 나눠주는 게 승인율이 더욱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트렌드가 항상 바뀌듯이 이런 식으로 문단을 나눠서 써주는 거죠. 발달심리학에 대해 쓰니까 문단에도 발달심리학, 심리학적에 대한 거니까 심리사회적 발달관계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겁니다. 그때 발달심리학은 이런 식으로 글을 전문적인 내용으로 계속 써주는 거고요. 엄청 어렵게 써져 있는 거 아니고 심리학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쓰는 정도로 썼고요. 예전에는 사진 안 넣어도 됐지만 사진 한 장 넣어준 것 정도입니다. 글자 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도 최대한 2000자를 맞춰 쓴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제가 바쁘게 쓰는 거라서 2000자를 못 채웠을 수도 있어요. 그때 글자 수는 저희가 네이버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네이버 들어가셔서 글자 수 세기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 글자 수 세기가 있어요. 글자 수 세기에다가 넣어두시면은 공백 제외 거의 2000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글 같은 경우에는 1200자 정도가 되었어요. 그 2000자라는 걸 작성을 했을 때는 좀 승인이 잘 되는 편인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00자만 적어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1000자를 꼭 채워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글을 보여드렸고, 너무 그 2000자의 20개의 그 기준을 이 정도는 해야 된다인 거지, 이 이상을 해야 승인을 받는다는 아니니까 최소 이 정도는 적어주면 좋다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제는 기초심리학이라는 주제로 적어봤는데, 자, 똑같이 심리학이라는 큰 주제 안에 속 카테고리들이 계속 있는 거죠. 다른 작은 주제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발달심리학, 기초심리학, 응용심리학, 광고심리학 이런 식으로 심리학이랑 키워드를 들어간 것들을 위주로 작성을 해줍니다. 자, 보면은 여기 기초심리학의 종류는 이라는 걸 적어줬어요. 그러면은 글을 적을 때 기초심리학에 대해서 적고 기초심리학에 대한 종류들을 쭈루루 적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응용 종류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근데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승인글을 적으실 때 주제를 좀 더 넓혀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만약에 처음부터 기초 심리학이라는 걸로 정해서 글을 썼다고 하면은 20개 정도는 써줘야 되는데 20개까지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글을 써야 하지? 하면서 갑자기 주제가 변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작은 주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큰 주제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별자리에 대해서 쓴다고 하면 별자리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 천문학에 대해서 쓰는 것이 더욱더 쓸 거리가 많겠죠. 그래서 중간에 주제가 변동돼서 승인이 좀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또 보면은 기초심리학의 종류는 썼으면은 여기도 똑같이 기초심리학이라는 거를 첫 줄에 또 키워드를 똑같이 넣어줬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봇은 위에서 아래로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심리학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넣어줬어요. 또 기초심리학이란 이런 식으로 적어줬고, 다 보면 심리학에 대해서 쓰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템플릿화 되어 있죠. 딱 어느 정도 서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승인글을 쓰실 때 여러분만의 구조를 한번 갖추면은 좀 더 쉽게 승인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더 절약해서 승인글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단 한 문단 쓰고, 그 다음에 사진을 한 장 넣고 문단을 나눠주고 거기에 대한 글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데요. 글을 쓸 때 항상 제가 예전 영상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무엇을 쓸 것인가를 먼저 큰 단락을 적어 놓고 나서 쓰시면은 더욱더 쉽게 글을 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회심리학이란 발달심리학, 생리심리학, 성격심리학 이런 식으로 먼저 나누고 나서 그거에 대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다음에 또 꺼내 쓰기도 쉽고 글을 쓸 때마다 창작을 하는 그런 고통이 좀 사라지실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승인을 받으실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몇 자 정도 썼는지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2000자는 되지는 않을 거예요. 2000자는 되진 않는데 딱 봐도 2000자가 되지 않아 보였는데 1300자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근데도 이 승인이 되었다는 거는 꼭 2000자를 작성하진 않아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제가 2000자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콘텐츠 구글이 승인을 받을 때는 어떤 것들을 보냐, 이 콘텐츠, 저희의 포스팅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진짜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인가를 중점으로 봅니다. 그랬을 때 전문적으로 이 포스팅에 가치가 있는 내용들이 있는가를 보는 건데 1300자를 적어가지고 뭐 승인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차라리 2000자를 접고 승인을 한 번에 받는 것이 더욱더 좋겠죠. 1300자로 뭐 100개를 적어서 승인을 받는 것보다 2000자를 통해서 20개 정도, 뭐 많아야 30개, 40개 정도 작성을 해서 승인을 받는 게 여러분들의 그 시간 투여나 리소스 투여라고 하죠. 그런 에너지가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욱더 추천을 드렸던 거예요. 승인이 처음이라면 너무 어려울 거예요. 그러고 이 승인을 떨어졌을 때 그 낙담이랄까요? 그런 기분들도 굉장히 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기분들을 선구자분들께서 좀 덜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2000자를 좀 넓게 기준 잡아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승인글을 적게 되는데요. 원래는 승인글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뭔가 아쉬운 느낌이 좀 있어서 이왕 보여드리는 김에 승인 이후에 수익글까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궁금해하세요. 승인을 받고 나서 이 승인글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익을 내는 글들은 어떻게 적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복 받으신 겁니다. 네. 이렇게 승인글을 2000자에 20개 정도 적었을 때는 이 승인글들은 승인을 받고 나서 비공개를 하거나 삭제를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에 대해 적었지만 그 다음 승인을 받은 후에는 수익이 나는 글을 꼭 심리학으로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승인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주제로 글을 작성을 했고요. 실제로 이거는 승인을 받은 포스팅인데 이러고 나서 제가 어떤 글을 썼느냐, 저는 그러고 나서 국밀 내일 배움 카드라는 키워드로 이제 글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주제로 글을 작성을 했고 일단 심리학이라는 포스팅 그대로 그 주제 안에다가 승인 이후에는 주제를 바꿔서 활용을 했다는 거. 여기서도 똑같아요. 승인글과 약간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 제목에 키워드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문단에 똑같이 키워드가 하나 또 들어가요. 아까 승인글과 똑같죠.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첫 문단 주제와 제목과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문단이 들어가고 나서 사진이 들어갔었죠. 사진이 들어가는 대신에 이번에 저희는 이제 승인을 받았으니까 저희의 광고를 여기다 넣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광고와 사진을 붙여놓으면은 광고에 대한 클릭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고 옛날에는 광고와 사진이 붙어있으면 애드센스 정책 위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다시 한번 글을 하나 이렇게 써주고 나서 썸네일을 넣어주는 식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썸네일도 그냥 정사각형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렇게 막 특별하게 뭐 꾸미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썸네일의 본질은 그냥 내용을 잘 전달하는 거다.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잘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인지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문단이 또 나눠져 있죠. 문단이 나눠져 있습니다. 문단, 내일 배운 카드란, 자격 조건, 그 다음에 뭐 신청 방법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썼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키워드를 일부러 넣어줬어요. 문단 제목 안에 소단락이라고 할까요? 소단락 안에도 한 번씩 이렇게 단락 안에도 이렇게 키워드를 하나씩 넣습니다. 내일 배운 카드 자격 조건, 그냥 자격 조건이라고 쓸 수 있는 건데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작성해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자격 조건이라고 일부러 넣어주는 거는 저희가 이 글을 쓰고 있어 라는 것을 방문한 사람에게도 인지시키기 위함이고 플러스로 로봇에게도 알리기 위함입니다. 저희는 로봇에게도 좀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방문자분도 충족을 시켜줘야 되고 저희의 광고 수익도 충족을 시켜줘야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넣어주게 된다면 상단 노출에도 좀 유리해요. 로봇이 봤을 때 아 이게 관련성 있는 글이구나 해서 자격 조건이라고 써 있는 것보다 키워드 플러스 자격 조건, 키워드 플러스 신청 방법이라고 써 있을 때 상단 노출에 유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똑같이 위에서 썼던 것처럼 제목, 단락하고 광고 여기다가 뭘 하나 넣어주는 거죠. 승인을 받고 나서 수익을 많이 못 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왜 그럴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좀 놓치고 있는 걸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광고를 수동으로 넣지 않고 자동 광고만 활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동 광고를 꼭 이렇게 문단 안에 아니면 문단과 문단 사이라도 꼭 넣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넣기만 한다고 하면은 좀 수익이 증폭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이런 것도 글을 한번 써놓고 나서 여러분만의 템플릿을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시간이 좀 더 단축이 될 겁니다.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이라고 하고 온라인 접속을 미리 넣어놓는다. 이 신청 방법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만약에 오프라인으로 가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려요. 진짜 사소하지만 유료급 팁인데요. 저희는 이제 온라인에서 광고 수익을 얻게 되죠. 그랬을 때 사람들은, 방문자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지금 실행하길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에 대한 걸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거를 다음에 적어둡니다.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 먼저 적어두신다고 하면은 이거 오프라인으로 가서 해야 되네 하면서 그 창 닫고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광고 수익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온라인을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을 먼저 상단에 올려놓고 신청 방법을 소개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오프라인과 온라인 이런 걸 테스트를 해봤을 때 온라인을 상단에 두는 것이 온라인 신청 방법 같은 걸 상단에 두었을 때 클릭률이 더욱더 높았어요. 그리고 나서 발급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다 적어 놓는 거죠.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에는 공식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이제 보여드리면 되는 거고요. 네, 오늘 승인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다가 제 의욕이 조금 넘쳐가지고 승인 이후에 수익글까지 제가 보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선구자분들께서 성장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보여드린 거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썼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꼭 이 영상이 아니더라도 성장을 해서 수익을 내시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쓴 글을 보여드렸어요. 만약에 원하신다고 하면은 이제 이벤트를 하나 하도록 할게요. 자신의 글을 피드백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신청서를 넣어둘 테니까 신청을 해두시면은 제가 어떤 부분은 수정하면 좋은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좋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짚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을 다 같이 나누도록 할 건데요. 블로그가 공개되는 건 좀 난감할 수 있으니까 글 내용만 따가지고 다른 블로그에 비공개로 옮긴 다음에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신청하신 분들도 피해를 감수할 수 있고 또 같이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한 발씩 더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한부자 오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모두 선한부자 되세요. 감사합니다.